봅시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어떻게 되더라? (14번)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정답률이 47% 였던 문제네. 근데 객관식인 걸 감안하면 그것보다는 좀 더 내려갈 것이고, 난이도 최상인 30% 미만에 근접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디귿은 그 역도 성립하거든. 그래서 F1의 범위를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고 하자. 그랬을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는 문제거든. 지금 이거 풀라고 한 거는 재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고, 같이 수업 시간에 보거나 또는 배부에서 풀어보라 라고 했던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 해설하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본 것들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고 반성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은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 기억에 오늘 푼 경험이 남아 있을 때, 그게 아직 그 기억이 살아 있을 때 오답 노트를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편이어서 오답 노트를 꼭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충분히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풀어보라 라고 한 거예요. 해설지까지 모두 읽고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14번 문제를 선택한 건 14번 문제가 좀 의미가 있거든. 일단 적분에서 배운 넓이함수 형태로도 제시가 되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을 묻고 있거든. 일단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어요. 나중에 할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묻고 있는 함수가 누구죠? 함수가 누구지? fx야, gx야, g'x야? fx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기출 분석을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혹시 이거 좀 느낌이 오나? 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그 선생이 변형까지 해서 4차 함수로 변형까지 해서 봤던 작년 6월 평가원 미적분 선택 과목 28번 문제랑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쪽에 대한 얘기를 완성을 시킨다, 이런 거였고, 그런 구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수원,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도 제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건 얘에 대해서 묻는데, 그 연결 다리가 되는 놈이 이놈이었다, 뭐 이런 구조의 문제 있었죠. 전체적인 구조는 좀 그와 비슷하죠. 지금 fx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차별함수가 되죠, fx가.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근데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그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좀, 선생님이 이제 맨날 하는 게 있잖아.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작년 6월 미적분 28번 문제와 재작년 6월 공통 14번 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유사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fx에 대해서는 뭘 제시했죠? 예를 들면이 아니고 그 한번 살펴보면 fx에 대해서는 연속함수다. 근데 gx는 뭐야? 3차 함수다.
3차 함수는 뭐죠? 미분 가능한 함수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뭐야? 연속 함수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성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됐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라 이건데 답은 기억,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리다. 그런 게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보자. 내가 묻고 싶은 게 뭐야? 기억에서 뭘 묻고 있죠? F0의 값요. 아니 그러니까 F의 제로 값은 뭘 묻고 있는 거지? 자, 선생의 질문 의도는 뭐지? 이 문제는 표현은 적분, 다항함수의 적분법,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묻는 내용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내용이죠. 그럼 다항함수의 미분법 단원을 국한시켜서 생각했을 때 기억은 그 단원에 무슨 개념을 묻는 문제인가? F0는 제로라고 잘 찾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무슨 개념을 묻는 문제죠? 생각하세요. 한 명씩 묻겠어요. 이래야 좀 짜릿해지면서 아드레날린이 치솟지. 좀 졸라 피곤하죠. 수업을 해서 미안해. 사실 오늘 같은 날에 그냥 화끈하게 휴가 이래야 되는데 되도 않는 소리죠. 자, 자 남자답게 지원이부터 시작해볼까? 농담이었어요. 네가 얘기해봐.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무슨 개념을 묻는 문제야? 아니 개념 이름을 대라고. 막 설명할 필요 없고 뭐 함수의 연속, 극한, 뭐 부정형 이렇게 개념 이름을 대라고. 기억이 연속 묻는 문제야? 씨발 내 말은 아까 전에 내가 다함수의 미분법을 국한시켜서 생각했을 때라고 했는데 씨발 갑자기 함수의 연속이 나오면 너는 지금 졸고 있는 거지. 자, 네가 얘기해봐. 기억은 뭘 묻는 문제야? F0가 제로인 것만 찾아내면 되지. 그거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지랄이세요. 모르겠어? 자, 예린이. 기억은 뭘 묻는 문제죠? 고기도 안 들어? 이 나쁜 년은 진짜. 지원이. 기억은 뭘 묻는 문제죠? 뭐라고?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은영이가 우리 수업에서 한 용어로 얘기했거든? 이게 지금 무슨 함수죠? 차별함수. 지금 보면 얘는 연속함수인데 얘가 뭐냐 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런데 구간이 나누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 수업에서는 차별함수라고 부르고 있지. 그러면 기억은 지금 뭘 묻고 있는 거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억은 우리 수업에서 한 내용으로는 차별함수의 미분 가능성. 근데 교과서에서는 차별함수를 예제로 들긴 하지만 그게 본문 내용에서 설명하는 따로 뭐 특정한 함수는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냐?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죠.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뭐 그거 묻는 문제죠. 오케이, 그렇다고 쳐. 니은은 뭘 묻는 문제죠? 니은은 fx의 뭐 그래프를 묻는 문제죠. 극값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그 중에서 극대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점으로 치자면 극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귿은 뭘 묻는 문제죠? 디귿은 뭘 묻는 문제일까? 디귿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디귿은 뭘 묻는 문제일까?
디귿은 뭘 묻는 문제죠? 디귿은 뭘 묻는 문제죠? 디귿은 뭘 묻는 문제죠? 어? 실근의 위치. 디귿은 뭘 묻는 문제죠? 실근의 하고 얘기할 거면 실근의 개수라고 하던가 여기 실근의 개수가 떡 하고 적혀 있는데 실근의 위치는 뭐야? 자, 봐. 지금 뭐냐? 얘는 미분 가능이거든. 미분 가능은 어디서 배우죠?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할까? 우리 수업에서 미분법 단원 어떻게 가르쳤죠? 함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정의, 그래프, 얘는 그래프의 활용이죠. 그래프의 활용은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래서 지금 얘는 방정식의 활용이죠.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야. 실근의 개수. 이렇게 가잖아. 자, 봐. 일단 여기서 잠깐 수도 보면 지금 14번을 네가 모든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뭐를? 오답 노트 반성을. 그런데 네가 오답 노트 반성 이 활동을 꼭 해줘야 되거든. 그때 뭐 선생님 수업의 스타일을 이제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도 어느 수준에 머무르느냐 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평가 문제거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하는 수준을 할 수도 없지. 하고 싶어도 뭐 수준이 안 되는데. 왜 초운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풀이가 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라고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보다 자세한 건 선생님과 같이 수업 시간에 하더라도 네 혼자서는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못하더라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지금 보면 뭐냐면 이게 딱 이거잖아. 다음 세 미분법. 미분법. 이 뭐야? 함수 단원에서 함수 단원 구조잖아. 첫 번째 정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니 하고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방정식, 그래프의 활용으로 방정식을 묻고 있죠. 딱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방정식에서 실근은 뭐야? 교점의 x 좌표잖아.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 교점의 개수는 지금 얘기가 나오듯이 뭐가 되는 거야? 위치 관계죠. 그럼 뭐와 뭐의 위치 관계야? 자, 위치 관계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 디귿 문제에서 위치 관계는 뭐와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흘러갔다. 그러면 위치 관계는 뭐와 뭐의 위치 관계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방정식의 주인공이 y 콜 fx와 y 콜 x의 위치 관계죠. 얘는 뭐죠? 얘는 뭐죠? 얘는 뭐야? 그렇죠?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아까 전에 일단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 이거 살펴본 거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자 이거거든. 그 곡선과 직선이지. 이때 이 곡선을 또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지? 직선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그죠?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한다라고 했고, 이때 이 직선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 이 문제에서 말고 일반적으로 곡선도 직선은 뭐 할선과 접선인데 정답 상황은 뭐야? 접선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풀 때 뭐 해야 되니?
접선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접선. fx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f 프라임 제로 요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얘 범위를 뭘로 바꿔서 제시하고 있니? 하면은 f1의 범위로 바꿔서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자, 이 단원 구조 어떻게 되지? 정의, 그래프의 활용, 플러스, 뭐니? 플러스 미분 계수의 활용이죠. 미분 계수의 활용, 루스업에서 이렇게 했고, 미분 계수의 활용에서는 접선,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있죠. 뭐, 지금 이게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D급에서는 그래프의 활용과 미분 계수의 활용 중 접선. 하기는 사실은 얘랑 얘는 세트로 워낙 같이 붙어 다녀서 두 개를 떼서 구분하는 게 그닥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묶여 다니죠. 묶여 다니는데,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14번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디귿이 뭐 한 문제를 가지고 저기 미분법 단원 전체를 훑어가면서 순서대로 훑어가면서 묶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해 갔지? 그리고 니은을 풀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니은을 풀면 이거 또 추가 내용이에요. 니은을 풀면서 또 뭐가 나오니? 이거 다 네가 한 행위야. 네가 이 문제를 지금 검토 또는 풀면서 한 행위인데,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명료화 시켜서 해 놓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문제를 앞으로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요리를 해둔다? 뭐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이거지. G 프라임 X가 2차 함수잖아. 그래서 2차 함수 하면 뭐? 생명이 꼭지점이다.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를 가지고 겨우 나누기를 해야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작은 경우, 꼭지점의 X좌표가 0인 경우, 지금 풀이를 보니까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요놈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fx의 그래프가, f'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y 콜 fx다. 그럼 뭐 이 그래프도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래프죠. 교과서 어디 장면에서 얘기하는 그래프지? 그리고 이것과 이것에 관련된 것도,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x좌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게 y 콜 g 프라임 x고, 그 다음에 대칭이면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서 y 콜 fx는 이렇게 가겠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점에 대한 얘기 모두 뭐 또 교과서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무관하게 항상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얘 같은 경우는 뭐 극점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이거는 얼마 전 수업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 그래서 그것도 극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뭐 물론 어렵진 않지만 이 경우 나누기를 통해서 그런 거 묻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묻고 있죠? 하면은 그거지. f 프라임 a가 0이다. 이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게 거짓이다. 예로 이걸 드는 거지. 이때 드는 거는 그래프는 이와 동일하게 생겼는데 식은 세제곱, y 이퀄 x 세제곱, fx는 x 세제곱이고 a는 0인 경우, 그러니까 발레다 제시하는 그 그래프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니은을 묻으면서 경우나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점들도 다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점이었고, 내 생각엔 그것도 니은을 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극대지.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극소가 되고 이 경우는 아예 극값을 갖지 않으므로 얘들이 반례가 되어서 니은은 틀리다를 찾는 걸 요구하는 걸 보면 겨우 나누기를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다 그리라는 거고, 이런 그래프에서 얘가 극대, 얘는 극소, 그 다음에 얘는 극값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다 요구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평가 문제 중에서도 실제 정답률과는 상관없이 어떤 평가원 문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실제로 시험을 본 학생도 있고 배부에서 풀어보라고 했는데 열심히 풀고 있는 꼬락생을 보면 들춰보지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문제여서 한번 살펴봤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 구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지만 요거는 이제 평가원 문제, 더군다나 이건 최근 평가원이잖아. 한 3개년은 최근으로 치거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을 대비할 때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거야. 이런 거.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설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시험을 봤잖아. 오늘 시험 보고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든 와중에도 가능하면 오답 노트를 해줘야 되고, 오답 노트의 궁극적인 놈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정답이 나온다. 이건 확인해줘야 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도대체 무슨 과목에 무슨 단원에 무슨 개념을 묻는 문제인가? 3개. 무슨 과목에, 여기서 과목이란 수원, 수투, 미적분. 무슨 단원에 무슨 개념을 묻는 문제인가? 를 명료하게 인지하고 그걸 대략 추측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실제 해설과 연계성을 높여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게 오답 노트의 방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예습을 몇 번을 한 거니까 친숙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리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가 이제 이 단원의 구조는 이게 급수잖아. 급수를 뭘로 바꿔? 이제 정적분의 표현으로 바꾸고 마무리는 뭘로 해? 얘는 이걸로 하는 거죠. 얘는 뭐야?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구조는 이제 이 급수를 구하는데 이 표현으로 바꾼 후에 수투 정적분의 정의. 사실 수투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미분법 공식이지. 미분법 공식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급수의 합 구하기. 이 방향이라면 이쪽 방향이 뭐야 하면은 정적분의 원래 정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고 이거는 그냥 참고인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이 같다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다. 이건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수능에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내신에도 미친 척 내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읽고 이해하세요. 본인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본문은 아니고 플러스 내용이지만 읽고 이해하세요. 됐어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걸 하기 전에 요 차이야. 좌변에서 리미트를 빼자.
좌변에서 리미트를 빼면 n등분했을 때 n이 조밀해지는 게 없어지거든. 그냥 어느 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등호가 뭐가 돼? 등호가 아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뭐냐면 부등식이다. 부등식은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인 거거든.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 유형이거든.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걸 기준으로 거기 있는 내용을 지금 제시를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저 리미트가 빠진 것으로 생각하자이지만 식 구조는 이것과 거기는 좀 달라요. 핵심적인 차이는 B-A, A와 B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리고 그걸 n등분한다, n이고, 거기서 n은 그런 n이 아니고 계속 붙여나가는 n이에요. 다만 핵심은 지금 이건 직사각형의 합이잖아. 이건 곡선이잖아. 그래서 직사각형이 좀 더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있을 수 있고, 곡선이 직사각형 위를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거, 문제 유형? 그냥 수학적 사고 방식이거든. 거기서 뭐 빨간색으로 밑줄 주겠어요. 빨간색. 지금 받은 교과서 프린트 빨간색을 보면 어디를 보느냐, 뭐 정적분과 부등식에 관한 다음 성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데, 뭐 거기 있는 것들은 뻔한 얘기고, 그 밑에 예를 들어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보자, 이게 문제인 셈이거든. 그러면 그 밑에가 풀이잖아. 풀이의 시작을 뭘로 하죠? 빨간색으로 밑줄 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밑줄 치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오케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고, 그림에 등장하는 넓이의 합을 표현하기 전에 그래프가 뭐니? x분의 1이죠. 이 x분의 1을 주어진 문제에서 우변을 보고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 반복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까지 생각을 해서 x분의 1과 주어져 있는 좌변 lnx는 도함수 또는 부정적분의 관계이다 를 생각을 해서 밑에 식을 구성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밑에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부등식만 제시되어 있지? 이랬을 때 그래프를 생각하고, 그래서 해당 함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해서 거기서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합까지 찾아내서 식을 구성해, 이런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는데 수능에 이 문제가 합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합답형이었나 주관식 문제였나 하여튼 쉽지 않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합답형이었던 것 같은데 좀 연식이 오래되고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런데 뭐 한번 찾아서 제시를 할 텐데 요즘 트렌드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신에서 변별력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행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인 거거든.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면 그냥 이 내용을 이해하고 흐름 정도를 이해해서 빈칸 넣는다, 아니면은 합답형에서 옳은 걸 찾는다 해서 이 사고방식을 떠올려서 하겠다 정도까지지, 정확한 식 유도하는 과정, 뭐 식을 작성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빠졌을 때 유형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 프린트를 나눠줬고, 이게 이제 보다 증명 문제가 아니고 숫자를 찾는 문제로 나온다면 이게 정석이거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풀이 방향은 대동소이해요. 왼쪽 페이지에요. 기본 문제 읽고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처럼 뭐 최대의 정수를 구하라는데 이런 걸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미리 구경이라도 해두지 않고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린다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졸라 막막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정한 답이 이제 상수로 18, 좋은데? 또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풀이 방향을 보면 그림 두 개 그려서 아까 전에 교과서 프린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큰 흐름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를 시험 직전에 한번 이제 중요한 것들은 공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인문제는 이제 뭐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깊게 하고 뭐 훈련을 많이 한다 전혀 필요 없고 난이도가 요즘 트렌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만 잡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리미트를 취하기 전에 그림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빨간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정석 연구 보면 거기 있지. 내가 쳐놓은 거. 도형의 넓이로 나타내어 본다 있죠. 도형의 넓이 밑줄 치세요.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로부터 함수를 y 루트 x분의 1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식은 직사각형 어떤 직사각형의 합으로 표현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요 풀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가주면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는 이제 여기에 딸려 있는 리미트가 빠진 경우에 대한 유형이고 이 프린트를 제시했으니까 시험 전날 정도에 한번 확인하는 꼭 잊지 말고 시험 전날 정도에 확인하는 정도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요즘 트렌드가 아니니까 나올 확률은 떨어져. 그런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다. 그것도 변별력 문제로. 두 번째로는 지금 나눠준 나눠준 게 교과서가 현재의 교과서다. 물론 본문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러니까는 참고하시라. 이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고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웜업 문제로 한번 풀어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운 정적분의 정의 있지. 수투에서 배운 정적분의 정의 요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향에 대한 유형들을 살펴보자.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스톱. 보겠어요? 일반적인 놈에 대해서 보겠다. 얘가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한 건데 이제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냥 이 단원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이거 이제 보통 나오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심화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이렇다. 거기서 제시하는 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교과서에서는 이걸 제시하고 뒤에 바로 예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떤 형태에서 꿰 맞추는 걸, 끼워 맞추는 그런 방식이거든. 그러니까는 따로 뭔가 이런 패턴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교과서에서는 이런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부터 이걸 찾아내는 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는 그냥 어렵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보겠다.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익히는 건 예전 교육과정이고 현재 교육과정은 아닌데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세 가지 방향이 뭐지? 하면 이거지. 가장 큰 게 이거야. 무엇을 x로 보느냐. 지금 f 괄호 안에 있는 저 덩어리에서 무엇을 x로 보느냐. 얘를 x로 본다. 그 다음에 얘를 x로 본다. 그 다음에 얘를 x로 본다.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x로 보면 빨간색을 x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돼? 준식은 저 급수의 합은, 급수의 합이란 급수가 수렴할 때 그 극한값을 말하는 거죠. 얘는 뭐랑 같으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x dx와 같다 이거거든. 그러면 저기서 왜 이렇게 되니를 거기서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빨간색을 k로 미분해. 빨간색을 k로 미분해. k로 미분하는 거예요. k로 빨간색이 빨간색. k로 미분하면 상수하가 0이 되죠. 그리고 k에 대한 계수가 n분의 b-a죠. 그게 여기 있죠. 이게 뭐가 돼? dx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빨간색에다가 이제 k로 미분한 거고 k에다가 1 넣어. 그리고 n을 무한대로 쳐. 1 넣으면 a 플러스 n분의 b-a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a지. a가 아래쪽 끝. 아래 끝이 된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노란색과 파란색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k에다가 n을 넣어.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 사실 n을 넣으면 n분의 n이 없어져갖고 수렴의 정의 2번이 되는 거지. 그리고 a와 마이너스 f 없어지면 b.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는 그냥 b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를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식으로 또는 말로 설명한 게 내가 나눠준 프린트에 있는 그거 3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것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2개도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변형됐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런 쪽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급수의 합은 뭐가 되니?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인테그랄. 일단은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진 게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얘는 사칙 연산으로 쪼개지고 얘는 곱셈 나눗셈을 뺀 덧셈 뺄셈 실수배로 쪼개지죠. 그래서 둘 다니까 둘 다로 쪼개지는 건 인테그랄에서는 곱셈 나눗셈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이제 계속 가보면 이제 노란색을 x로 줬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느냐면 f a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요 노란색을 k로 미분쳐. 그러면 n분의 b-n은 동일하죠. 그럼 여기 있어. 저게 뭐가 돼? dx가 돼. 그리고 k에다가 1 넣고 무한대를 때려. n으로. 그러면 0이 돼. k에다가 n 넣고 무한대를 때려. 그러면 뭐가 돼? b-a가 돼. 물론 이놈이랑 이놈이랑 같고 이놈이랑 이놈이랑 같으니까 이놈이랑 이놈이랑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지? 똑같은 방식이라고. 이번에는 파란색을 x로 본다. 그러면 급수의 합은 뭐가 되니? 똑같아요, 방식이. 인테그랄 f. 그러니까 일단은 리미트와 시그마는 합쳐지면 인테그럴이 된다. 여기에서
여기를 변형하는 짓거리는 너희들한테 하지 않아요. 알겠지? 여기 간혹 n-1, 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데 상관없어. n-1을 여기다 놓고 극한을 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고. 그래서 f a 플러스 b 마이너스, 잠깐만 이걸 뭐 이렇게 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x 이렇게 되겠네? 뭐야 이거? 졸라 지저분하게. 아무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을 n분의 k죠. 이거를 미분처 k로. 그럼 뭐야? n분의 1이죠.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이건 남았잖아. 그리고 앞으로 나가. 그래서 인테그랄 b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dx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k에다가 1 넣고 무한대를 쳐. 그럼 0. k에다가 n 넣고 무한대를 쳐. 1. 이렇게 되겠어요. 생긴 건 지저분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한 함수가 주어지고 a, b가 상수라면 뭐 이렇게 지금 보듯이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간 사람만. 내리세요. 잠깐만, 너는 한번 쓱 분위기를 살피고 손을 들냐. 이건 지저분하지만 그냥 다 똑같아요. 알겠지? 무엇에 대해서 미분치고 뭘 놓고 극한을 생각하느냐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 당연히 얘가 제일 이렇게 된다라면, 얘가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하겠죠, 당연히. 알겠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얘와 얘는 무슨 관계죠? 이거는 좀 중요해. 수투 입장에서도. 이게 평행이동 관계지. 얘는 거기에 뭐가 추가되느냐면 이 x의 개수가 1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닮음 이동까지 추가되는 거거든. 여기 보면 0과 1, 0과 이게 뭘로 1로 되었을 때 요 x 대신에 뭐 요걸 놓는다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늘려야 값이 같으니까 이쪽으로 늘린다. 심화로 보면 방금 설명이 다 끝나버렸네. 이해를 했으려나? 못했을 거 아니야?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은 뭐? 합동 이동이다. 그래서 값이 같다. 그거지. 평행 이동이 지금 x축으로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점의 이동, 얘는 도형의 이동이지. 그래서 fx는 도형의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한 거고, 얘들은 점의 이동이라서 뺀다. a 빼기 a, b 마이너스 a. 지금 이거 이해 갔죠? 그래, x축으로 그냥 구간이랑 도형이랑 같이 이동을 해. 그런데 정적분은 뭐야? 값이지. 넓이라고. 도형의 넓이가 바뀔 리가 없잖아. 합동 이동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닮음 이동 관계죠. 닮음 이동인데 뭐 x축으로 b 마이너스 a분의 1배. 이건 나중에 보세요. b 마이너스 a배. 이쪽으로 줄이고 이쪽으로 늘려서 결국에는 같게.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었잖아. 뭐였지? 치환적분과 정적분의 성질. 이거는 치환적분, 이거는 정적분의 성질.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게 있었죠.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만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텍스트로 보고, 정리된 텍스트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생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해보는 걸 봤다. 에이 씨발 그래도 잘 안 될 거 이거 없잖아. 셋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 위에 것만 해도 되는데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셋 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뭐 얘네는 저기 숙련도만 높이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 여기 보겠어요. 그래서 풀어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쉬운 문제죠. 여기서 fx는 지금 x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존나 쉬운 문제는 건 알겠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저기 빨간색은 이제 저기와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다. 이거 합쳐서 인테그럴이다. 아, 이거 이렇게 한번 볼까? 이 문제를. 뭐가 달라지는가? 그럼 이제 일단은 이거를 x로 봤으니까 x 제곱이다. k로 미분친다. 그럼 n분의 2 마이너스 a 여기 있으니까 dx다. k에다가 1 넣고 여기에다가 그죠? k에다가 1 넣고 무한대를 때린다. 그럼 얘 0이 되니까 이거 뭐 a다. n-1 넣고 무한대를 때린다. 그럼 이거 n-1 넣으면 이거지. 뭐 n분의 2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굳이 전개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지금 1, 6 최고상의 개수 이거잖아. 똑같다 이 얘기지. 얘는 지금 뭐 0으로 수렴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였니? 그래서 뭐가 똑같은 거야? 잠깐만. n을 넣으면 2 마이너스 하면 2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면 복습용으로 해보면 다 잘하지만 여기를 x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x의 제곱 dx 지금 이거는 k로 미분치면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1 넣으면 0 그 다음에 n-1 넣으면 개수 2 마이너스 2 그럼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든 없든 오케이?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야 x a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치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나가면 2-a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가 되고 그 다음에 1 넣어서 무한대 치면 0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과 니은은 맞고 디귿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디귿이 틀리다라는 건 어떻게 알지? 이게 아니니까 틀린 건가? 지원아, 너는 디귿이 왜 틀리다고 판단했니? 어? 그렇군. 평행 이동을 했다. x축으로 이만큼. 그러면 a 플러스 2.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되면 맞는 거네. 얘는. 니은이 맞다라면 디귿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으로 봤을 때 피적분 함수가 x-2의 제곱이 아니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면 맞는 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어요. 정리하세요.